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은 이제 8월 8일 화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자, 일단 뭐 미증시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어제 선물도 좀 좋았는데 살짝 시작하고 밀렸다가 뒤에 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리고 다우랑 S&P는 흔들림이 없었고, 나스닥 같은 경우에 나스닥이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력은 가장 높죠. 나스닥이 지금 뭐 이런 종목들, 애플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출렁출렁이지 않았나?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그래도 뒤에 돌리면서 마무리 지었던 모습이고, 봤을 때 좀 특이점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어떤 업종, 섹터 하나가 탁 꼭 집어가지고 와 여기 좀 크게 상승했구나, 이것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뭐 특별한 종목이 탁 튀어나온 것보다는 무난하게 상승 마감을 하지 않았나. 자, 그래서 이렇게 좀 마감이 됐고, 일단은 뭐 뉴스 뭐 이렇게 추가된 게 있기는 해요. 근데 사실상 있던 테마 그 안에서 좀 뉴스이지 않나. 그래가지고 결국 중심은 일단은 초전도체를 중심으로 나머지를 보게 되는 시장이 또 이어질 거는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내일 폴란드 대통령 방한, 그다음에 이재용 회장 독일 총리 만남, 이런 것들, 폴란드 대통령 오면은 기본적으로 생각해둬야 되는 거는 방산, 그 다음에 이제 원전, 그 다음에 뭐 재건 키워드는 조금 약하기는 하죠. 그리고 방산이랑 원전, 이 폴란드 대통령 방한 이슈에 대해서 온다고 해서 사실 무조건 이쪽에 그 계약을 뭐 하고 진행되고 요런 건 아니기는 해요. 그래서 좀 추가적인 뉴스를 동반을 해 주는지 와가지고 그거를 좀 보면 될 것 같고, 이재용 회장 독일 총리 만남은 이제 뭐 전장사업 자동차, 그래서 삼성에서 자동차 하만 통해 가지고 아람전자가 좀 엮여 있기는 한데, 나는 그 정도만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11일 MSCI 이렇게 편입 여부, 옵션 만기 7월 CPI가 있는데, 일단은 좀 요번 달 또 뭐 CPI 7월 달 거 발표가 있다 보니까 그거까지 뭐 좀 지수, 특히 미국 시장이 좀 눈치를 볼지, 그거, 그다음에 이번 주 중에 두산 로보틱스 예심 승인 여부,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자, 일단은 미국 반도체 AI 대중 투자 금지 8일쯤 발표를 한다고 해요. 오늘 새벽에는 제가 뉴스를 못 찾은 건지 일단 보지는 못했는데, 일단은 이런 미국 중국은 계속 그 좀 투닥투닥하는 갈등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일단 뭐 페라이트부터 해가지고 히토류, 어제 히토류는 얘네들이 뭐 한 7% 8% 올라오긴 했는데, 요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제 그 갈돌리늄, 그 가돌리늄, 요거 텔레필드 나노 CMS 초전도체 실용화 원료 후보, 요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. 그래서 뭐 미중 갈등에 대해서는 이런 페라이트 히토류 관련 주들, 그다음에 갈륨 게르마늄은 수출 통제를 이미 시작한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거기서 막 수출 더 쪼인다, 뭐 갈륨 게르마늄 뭐 100중 통제해가지고 이제 뭐 한 30종류 수출하려면 뭐 통제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, 거기서 뭐 좀 더 수출량을 뭐 줄인다거나 그런 뉴스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냥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흑연은 저기 히토리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 지금 그런 시장이지 않나. 자,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, 뭐 코로나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뭐 95,000원, 10만원 셀트리온 제야, 그런 주가는 좀 넘어갈 때 보면 될 것 같고, 조선도체 뉴스는 뭐 항상 날마다 있기는 해요. 근데 이제 여기서 어제 요 뉴스가 좀 있었거든요. 글로벌 톱4 요 빅테크들 해가지고 저 LK팀 연구팀 가동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실제로 같아,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진짜냐 아니냐 요거죠. 초전도체가 실제로 실제 개발이 됐냐 아니냐 요건데, 일단 빅테크가 뛰어들었다라는 거는 또 시장에서 좀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나. 근데 사실 지금 초전도체는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 있어요. 계속 있지만 뭐 엄청 큰 호재 뉴스가 나오더라도 자리가 일단 높아가지고
갑자기 이러다가 또 가다가 뭐 순식간에 막 10% 밀리고 이제 분봉 보시면은 변동성이 좀 커졌습니다. 요 날도 그렇죠. 막 15% 밀었다가 막 20% 올렸다가 또 20% 밀었다가 40% 올렸다가 막 이런 식으로 했다 10% 맞아 20% 15% 20% 이런 움직임들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내가 좀 감당하면서 뭐 매매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얘네 움직임이 이제 엄청 커졌거든요. 막 저점 대비해서 30% 올라가는 요 구간만 보면은 아 이거 멋있다 이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게 삐끗하면은 고점에 물려서 마이너스 10% 이런 것도 또 순식간에 나온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내가 요거에 대해서 좀 매매를 잘 할 수 있을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볼 부분은 필요하지 않나. 그래서 일단은 신성 델타테크는 단기 과열이 좀 해제가 됐네요. 그래서 얘는 이제 지분이 엮여 있죠.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지분 엮여 있는 게 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기는 한데 일단은 서남이 여기서는 좀 뼈대 그런 움직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덕성 시리즈 신성 그다음에 어제는 좀 상한가 종목들이 좀 다르기는 했죠. 뭐 나노 CMS, 텔레필드, 서원, 국일신동 이런 애들이 있기는 했는데 일단은 여기서도 항상 그 기본적으로 이 테마에서 가장 중요했던 종목 그다음에 좀 어느 정도로 재료랑 엮이는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대장이 또 오늘 어떻게 또 바뀔지 아니면 어제 상 갔던 애들 뭐 순서대로 대장을 할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추전도체 이 형님들 제가 괜히 형님들이라고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. 이 형님들이 움직이냐 마냐에 따라서 시장 움직임이 완전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뭐 이런 뉴스까지 또 있다 보니까 글로벌 빅테크에서 연구팀 가동했다. 그만큼 이제 또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. 그래가지고 이게 뭐 지금 요번 달 뭐 말까지 뭐 말쯤에 뭐 또 말 정도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뭐 또 재연 뭐 이런 내용이 있긴 있던데 항상 추전도체 이쪽은 뉴스를 보다 보면 진짜 뉴스 그 내용 하나에 대해서 좀 출렁출렁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살짝 리스크는 좀 계속 생각해도 좀 높기는 높아요. 근데 이제 리스크 이런 테마가 정말 그냥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좀 대표적이지 않나? 근데 이제 주식에서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좀 줄이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. 그래서 이쪽은 이제 내가 매매 자신 있으시면은 건드리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래서 그래도 뭐가 됐든 지금 시장의 가장 메인 테마라는 거예요. 이게 언제 꺼질지 모르지만 뭐가 됐든 일단은 시장에서 메인 테마라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재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차 협력단 8월 현지 파견, 그 다음에 10월 2차 협력단 파견, 한국 폴란드 9월 차관급 협의체 이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뒤에 좀 우수수 나올 게 있죠. 그래서 재건 같은 경우에는 뭐 3부 중심으로 다산, SY 등등 이런 애들 좀 MOU 이슈 있던 애들과 요번에 뭐 이제 기업 방문 나오고 하면은 거기서 좀 디테일하게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3부는 좀 내려오면 좋겠는데 일단은 요 구간 주변에서 좀 저점을 또 만드는 모습도 분명히 있기는 한 것 같아요. 여기서 뭐 지수가 한 차례 또 세게 밀리는 게 아니면은 이번 달에 이제 현지 파견도 있다 보니까 반응을 해주지 않을까. 그 다음에 어제 시간에서 재단 관련주들 상한가를 갔는데 이런 식으로 인도발, 식량 혹은 뭐 설탕 이런 식으로 갔다가 생산량 급감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이제 원전부터 해가지고 이런 거는 지금 원전은 좀 가장 중요한 거는 웨스팅하우스 요 협상이 좀 언제 마무리가 되는지 그게 이제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이전에 뭐 뉴스 중에 하나가 4천억 그 정도 좀 규모가 될 것 같다 뭐 이랬는데 일단은 웨스팅하우스 협상이 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수출에 대해서는 쭉쭉 편하게 좀 갈 수 있지 않나. 아랍에미리트 원전 2기 추가 수주 이런 거 청신호 이런 거는 좀 뒤에 추가적으로 뉴스화 돼서 좀 붙어주는지. 그래서 일단은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G2파워, 한신기계, 한전산업, 우진, BHI, 에너토크 이런 종목 정도 순으로 갖다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있죠. 그래서 요거 정도를 좀 보게 될 것 같고 한전산업은 최근에 이제 좀 초전도체 엮여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 있지 않나. 그 다음에 일본 오염수 이번 달 하순 방류 좀 유력하다.
한미일 정상회의 후에 좀 확정을 지을 것 같다. 그래서 오염수가 이제 좀 120선 밑에서 또 슬쩍 또 돌려놨어요.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많이 소외가 됐었는데 오염수 방류는 무조건 나오긴 나올 겁니다. 그래가지고 얘네가 또 이제 또 보면은 2,000원 주변에서는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은 저 메인 방류 이슈가 좀 남아있지 않나. 그래서 인상가랑 신송홀딩스 요거 정도 중심으로 저는 좀 보게 될 것 같고, 자, 그 다음에 AI 뉴스가 오늘 좀 새벽에 많았거든요. 일단 AI는 큰 틀에서 일단 우리나라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 건 코난 테크놀로지. 이번 달 17일 코난 LMM 정식 출시, 그 다음에 하이퍼클로바 네이버 8월 24일 공개, 그다음에 뭐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식으로 정식 버전 등이 있고, 카카오랑 KT AI 공개. 자,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 챗GPT 대항 자체 AI 뭐 좀 개발 중, 이게 전에 뉴스가 있었죠. 그래서 아마 내년쯤 뭐 출시나 뭐 좀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, 일단은 네이버 웹툰 특화 AI 추천 좀 전면 도입. 요거는 좀 직접적인 AI랑 조금은 다른 것 같기는 해요. 그래도 이렇게 해서 AI 추천 전면 도입 플러스 마이크로소프트의 역습, 빙 챗봇이 이제 구글 크롬으로 영토 확장, 승부수 이런 키워드는 좀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판을 키운다는 거니까 좀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나. 그 다음에 애플 아이폰의 생성 AI 탑재 위에 전문가 채용, 요 뉴스 플러스 요거는 지금 우리나라 그 번역돼서 들어온 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외신 뉴스 같은데, 외신 뉴스인데 정확히 말하면은 제가 봤던 뉴스는 지금 외신이에요. 영어인데 폭스콘 자회사가 뭐 이제 애플의 AI 서버 공급 계약 체결했다. 좀 뉴스 내용을 봤더니 살짝 좀 찌라시성이기는 해요. 뭐 내부 뭐 해외도 그렇더라고요. 내부 관계자를 통해서 뭐 얘기가 나온 건데 이러했다. 그래가지고 폭스콘 자회사 뭐 인듀스트리얼 뭐 인터넷 뭐 이런 곳 통해 가지고 AI 서버를 애플에 독점적으로 좀 배송하도록 했다. 뭐 이런 계약 체결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.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우리나라 뉴스로는 좀 검색을 해봤더니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, 외신 뉴스가 어제 8월 7일자 뉴스로 또 있기는 해요. 자, 그래서 이런 AI 뉴스들 밤중에 좀 유독 있기는 했었는데, 뭐 자연스럽게 이제 뼈대 종목 셀바스 시리즈 얘네는 이렇게 좀 저점 유지하다가 뭐 또 다시 고점으로 이렇게 해서 좀 치고 나가나. 헬스케어 얘 분봉을 보면은 이 구간에서 계속 좀 지지 저항을 만들고 있죠. 10,000원, 9,500원, 9,000원 이 구간. 그 다음에 셀바스 AI도 최근에 움직임이 좀 밀렸지만 또 다시 꾸역꾸역 올라오는 모습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는 LMM 출시에는 9만원 위에 다시 끌고 올라와서 자리를 좀 잡기는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한번 좀 불쑥 튀어 올라가 주는지 17일, 그 다음에 솔트룩스는 기본적으로 뒤에 좀 삼성 계약 체결이라던가 뉴스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얘는 좀 계속 보기는 볼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의료 AI는 별도로 개별적인 뉴스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KT 시리즈부터 해가지고 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크롬으로 확장 이런 거는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랑 이스트 소프트들이 좀 반영을 해주는지. 최근에 이스트 소프트는 살짝은 좀 포지션이 애매하기는 한데 AI 애들이 좀 움직일 때 나쁘지 않게 움직이긴 하죠. 종목 끼가 있다 보니까. 근데 이 종목은 그건 있어요. 가다가 밀 때 좀 화끈하게 밀어버립니다. 그래가지고 종목 특성이 좀 매매할 때 좀 열받는 건 있기는 한데, 즉 이런 거는 좀 수익 줄 때 챙겨야 되지 않나. 그 다음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요번 달 이제 출시 기대감. 그래서 알체라, 오브젠, 뭐 폴라리스 오피스 등이 있는데, 일단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좀 대놓고 쌍봉을 어제 만들어주기는 했습니다. 분봉상 지지 저항들은 한 요정도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, 이 구간에서 또 다시 올라타면서 고점을 갱신해 주나. 그리고 오브제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일단은 5만원 돌파를 하고, 거기 또 지지도 깔끔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. 영상에서 그 전에 5만원 좀 돌파하는지 봐야 될 것 같다 설명 드렸었는데, 돌파하고 또 지지하고 또 끌고 올라오는 모습. 그래서 이렇게 하이퍼클로바 출시 기대감 종목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, 로봇 같은 경우도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 이번 주에 뭐 예비심사 청구 승인 여부
그거는 이제 엄청 큰 이슈는 아닙니다. 그래도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뒤에 상장 좀 잡히지 않을까.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좀 중요한 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3전에서 뭐 좀 인수 목표 연내 이런 키워드가 있었는데 이런 게 좀 실제로 언제 좀 나오는지 그것부터 해서 뭐 보피 출시 요것저것 글로벌 기업들에서 그 AI랑 로봇 섹터는 좀 지속적으로 좀 투자 내용이 있지 않나. 자, 그래서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제 좀 신고가를 한번 좀 트라이를 했는데 일단 쌍봉 맞고 밀렸어요. 근데 이 쌍봉 맞고 밀렸는데 얘가 또 다시 꾸역꾸역해서 올라가나 요 정도를 좀 보게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SPG, 뉴로메카, SB테크 등등 이런 로봇 관련 주들, 그리고 T로보틱스는 좀 별도로 그냥 좀 천천히 계속 좀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얘가 좀 수급에선 특이점이 외국인은 이제 단타치고 오락가락 하는데 금융투자, 그 다음에 이제 투신 이런 애들이 좀 슬쩍슬쩍 매수를 하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뭐 연속이 좀 연속성이 계속 좀 이어지나. 그 다음에 이제 두산 그 로보틱스 그런 거 뭐 상장 승인 여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두산 시리즈 좀 반영해 주나 이렇게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제 이제 유진 로봇이랑 로보스타 뭐 LG U 플러스 통해 가지고 유진 로봇이 MOU 이런 게 있기는 했었는데 일단은 로봇 관련 주들 그 정도로 좀 관심을 갖게 될 것 같고, 자, 다음은 넘어가서 결국에는 지금 시장은 일단은 초전도체를 저도 좀 힘이 빠졌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초전도체 중심으로 갔다가 얘가 오늘도 저 빅테크 뉴스까지 또 있어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나 일단 눈에는 무조건 둬야겠죠. 초전도체부터 해가지고 AI, 로봇, 재건, 그 다음에 혹시나 내일 뭐 이제 또 올 수 있으니까 대통령, 폴란드, 방산이랑 원전 이렇게 좀 묶어볼 것 같고, 어제 이제 포스코랑 에코프로가 좀 화끈하게 밀리면서 지수 조정을 좀 만들어내기는 했죠. 근데 어제 같은 조정은 또 나쁘진 않습니다.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무너질지 아니면 또 일정 구간에서 움직임을 보여줄지 그래가지고 요것들은 좀 계속 눈에 둘 종목들이긴 하지 않나. 대신에 이제는 좀 고점 만들고서 점점 거래 대금이 줄어들기는 해요. 즉 시장에서 이제 관심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은 있지 않나. 그래서 뭐 또 이런 곳에서 반등 나올 수도 있고, 에코프로도 뭐 100만원 주변 깬다거나 하면서 움직임, 그런 기술적인 반등은 좀 계속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얘네는 이제 좀 계단식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, 그렇게 설명을 드리기도 했죠. 그냥 스트레이트로 죽기보다는 뭐라도 좀 하면서 무너지지 않을까. 그래서 지금 계속 꿈틀꿈틀 하는데 얘네가 또 밀리다가 또 밑골이 닿으면 이제 지수가 같이 움직이는 건 있기는 합니다. 자, 그래서 뭐 크게 지금 시장에서 관심 테마 좀 변동은 없어요. 그리고 AI 섹터는 네이버 주가도 좀 같이 엮어보시면 좋습니다. 지금 뭐가 됐든 이 AI 쪽에서 메인으로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네이버 관련 종목들이기도 해가지고 그 하이퍼클로바 관련 주들이기도 하다 보니까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,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